자, 사장에서 장석과 상수리나무의 일에서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기 그 오늘 거 말고 지난주에 했던 그 안압 얘기 있잖아요. 예? 안압하고 위령공, 안압이 위령공 태자. 안합하고 예, 예, 위령공, 예예, 위령공 세자, 태자. 대외. 근데 겁의고기가 얘기하잖아요. 겁의고기 뭐 좋은 질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문장에서 그 상대를 감화시키려면은 마음속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줘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받아준다는 의식이 노출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노출될 경우에는 뭐 동정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쾌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받아준다는 게 그 사람과 뭐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분별 없는 짓을 하면은 역시 그와 같이 끝없이 방탕하라. 완전히 하나로 통하면 허물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끝없이 같이 방탕하고 같이 허물없이 이렇게 분별 없는 짓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중독일 텐데. 그렇죠. 근데 골로는 들어가지 마라. 근데 그게 될까요? 나는 말은 쉬운데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이 문장에서? 아니, 안 교수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네, 술에 중독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술에 중독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엊그저께 이강호 교수님이 같이 이제 그 고전 강독회를 하는데, 저하고 2015년부터 이제 같이 했는데, 한 8년 동안 술을 안 드신 적이 없어요. 술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안 드시고 검사를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8일, 한 달 정도 술을 안 드셨는데 확실히 중독은 아닌 것 같다. 술을 먹고 싶고 막 땡기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술을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술에 중독은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평소에도 계속 리를 키운다는 거. 아까도 장자가 양중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을 기른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술에 빠져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술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중독된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마약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약을 하면서도 마약이 안 빠져들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일 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예. 아프면은 다 술 생각 안 나요. 예. 그게 중독이 안 된 게 아니라 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의식적으로다가 이미 당신이 어떤 전립선 암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술맛 다 떨어지죠. 술 생각이 나겠어요. 또 몸이 직접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술 생각도 안 나지만은 보통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자기의 그냥 평상심 속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사람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아예 성격도 난폭하고 뭐 그 위령공 태자가 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라. 뭐 신기를 건드리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이 놀자면 놀고 방탕하자면 방탕하고 그러자는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또 이제는 또 심지어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예.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 그러면은 완전히 그 사람한테 빠져드는 건데 또 빠져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깊숙이 뭐 빠져들지는 마라 그러는데 그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아니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다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빠져들지는 마라. 그게가 잘 납득이 안 돼. 이게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런 경우가 어떤 지금 경우니 그래서 이강원 선생님이 그 술에 중독되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한 것이 꼭 뭐 이강원 선생님이 그 뭐 도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경지예요. 술을 먹으면서도 술에 중독되지 않아. 담배를 피면서도 담배에 중독되질 않아. 그 사람이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해. 근데 그걸 같이 하면서도 거기에 중독돼 있질 않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양중 항상 부득이하게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죠. 부득이하면서 양중이다. 부득이하게 행실을 하면서 그 중을 항상 기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장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게 섭렵이 되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를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뭐 술 먹고 같이 뭐 방탕하게 하더라도 정신이 멀쩡하게 살아 있고 한 것이 가능할 거는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방탕한다라는 게 뭐 어디 뭐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방탕으로 인해서 짓는 어떤 죄악이라고 그럴까? 예. 심리적인 불편함 같은 것들은 무방한 건지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방탕하게 같이 술을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짓을 이제 한다고 해도 나쁜 짓을 안 하죠. 같이 술을 자기 한도껏 그러니까 그 법칙은 뭐냐? 부득이 양중이에요. 부득이 양중하면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같이 술을 따라는 가는데 뭐 나쁜 짓을 하면 같은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부득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리도 안 가고 샘님처럼 돌아앉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쫓아다니는 건 아니야. 그것도 이해는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또한 갓난아가 되면 역시 그와 함께 갓난하게 되고 그가 또한 분별 없는 짓을 하면 역시 그와 함께 끝없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방탕하십시오. 이렇게 본문은 돼 있어요. 본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방탕한다는 얘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그 일에 방탕을 하면서도 부득이하게 하면서 양중하면서 방탕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심재라든가 부득이 양중이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리면은 절대 세계를 놓치는 건데 절대 세계를 놓치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부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고 함께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정말 그 나의 그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 우리를 잃지 않는 그 선에서 부득이하게 예, 예. 한다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 백로에 까마귀 있는 곳을 가지 마라. 이 얘기는 또 뭐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성인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건 안 돼. 정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예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마라. 근데 공자나 이런 그 성인들은 그 논어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아무리 물들여도 물들지 않는다. 응? 그 경지가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경지도 지금 그 절대의 경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지금 절대의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함부로 그런 사람이 흉내 내려고 하다가 예,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그렇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경계해라,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함부로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나운 사람과 같이 저기 할 때는 같이 동화돼서 가되 빠지지는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장자도. 그러면 물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장자가 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처신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를 말아야 돼요. 현실에서는. 근데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이 경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빠져가지고 그런 뭐 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성인의 경지, 초월자의 경지,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자 얘기가.
그래서 내가 저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 까마귀하고 물들어서 이렇게 지금 됐지만 그런 사람의 경지가 있구나. 아, 존경스럽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런 거를 느끼라는 거죠. 아, 이런 경지도 없구나. 성인의 경지가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 학문이나 이런 세계에서 성인의 경지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유학에서 공자가 없는 유학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그죠? 우리가 공자가 될 수는 없어도 그런 분이 그 앞에 모범으로 딱 계신다는 게 굉장한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자도 역시 그런 지금 그 성인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난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무한하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는 우리는 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다만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 여기도 지금 장자에도 경계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5장 보겠습니다. 남백자기 유호 상지구. 요 남백자기는요, 우리 재물론에서 남곽자기라고 기억나십니까? 남곽자기라는 분이 있었죠. 이 곽이라는 게 성 바깥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천민이죠. 그런데 안성자유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서 질문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이 남곽작이나 남백작이나 같은 동일 인물로 생각됩니다. 남백자기가 유상지구, 상나라의 언덕에서 논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상지구, 상구에서 논이었다. 이기동 선생님 상구라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 상구라는 게 뭐냐면 상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나라. 우리가 보통 은허라고 얘기하잖아요. 은나라 그 궁궐이 있던 터전을 했다. 그 언덕에다가 이렇게 은나라의 여러 궁궐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주나라 시대죠. 그러니까 상나라가 다 폐허가 됐겠죠. 거기 언덕에서 논이었다, 그런 얘기. 우리 소요유에서 유가 많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견 대목은 큰 나무를 봤다. 유이 보통 나무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다. 결 사천승. 요 사는 네 마리 말을 사라고 그러죠. 네 마리 말이 한 수레를 끌죠. 그런데 그 네 마리 말이 끄는 한 수레가 천승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예요? 4,000마리. 4,000마리를 결사천승 4,000마리, 말 4마리씩 1,000개의 수레
장은비기술의 장자 은비, 은비자가 덮을 비자죠. 기술의 그 그늘로 그 1000개의 수레를 덮을 만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컸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나무가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수레 1000대를 덮을 정도로 그냥 뭐 웬만한 구름과 같은 산 구름과 같은 그런 나무가 하나가 자기가 말하기를 난곽자기죠. 차 하몽야제요. 이것은 무슨 나무인가? 차필유 이제부인저. 이 나무는 반드시 특별한 제목이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앙이 시기세지하고 우러러 그 세밀한 나무의 가지를 봤다. 그랬더니 권곡이 불가위 동량이라. 권곡이라는 이 권자가 주먹권자입니다. 곡자가 우리 곡조할 때 꼬부랑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들이 전부 똘똘똘똘 말려 있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그래서 동량 집에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위로 보니까 가지들이 그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어가지고 뭐로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아래로 봤다는 거죠. 부이 시기대근. 아래쪽으로 그 뿌리를 향해서 봤더니 축해 이 불가이위 관각이라. 축해. 이 축 그러면은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레바퀴에 보통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뿌리에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축해. 축은 이제 마치 바퀴처럼 뿌리가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있어. 해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관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똘똘똘똘 말려 있어요. 뿌리. 가지도 똘똘 말려 있더니 뿌리도 똘똘 말려 있어요. 시기엽 그 잎을 맛을 봤더니 시자가 맛볼 시자입니다. 잎을 한번 혀로 맛을 봤더니 구라니 위상이라. 입이 문드러져. 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문드러져 가지고 입이 상처를 입었어요. 취지. 냄새를 맡아보니까 후지. 냄새를 맡아보니까 사인 광정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광정. 광자가 미칠 광자. 정자가 술에 취할 정자. 술에 취해서 미치게 만들어. 3일이 불이라. 3일 동안 그것도 한 번 냄새를 맡았더니 마침 뭐 마약에 취한 것처럼
자기왈 난곽자기가 말하기를 차과불재지 먹냐라. 이것은 진정 쓸 수 없는 나무로구나. 그래서 이지어 차 기대야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쓸모가 없으니까, 누구도 베질 않으니까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차호. 그런 얘기죠. 신인 2차 불제라. 그래서 신인은 이렇게 재주가 쓸모가 없다. 그냥 이거 앞에 얘기하고 나무에 대한 얘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질 수 있었다. 앞에서 나왔던 상수리나무 역사, 여기는 이제 꿈에 나타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장자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나무를 보면서 신인을 생각한 신인. 신인은 어떻다? 본질이 부재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부재, 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상수리나무의 무용을, 네가 장석이 네가 무용의 의미를 알아? 새우의 맛을 알아? 꿈에 나타나서 상수리나무가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는 지금 상수리나무의 이 무용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신인. 비유한 게 아니라 신인의 본질도 무용이다. 이 무용. 무용이 지금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무용이 뭘까요? 저게 지금 절대세계인데요. 절대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세계의 논의는 이 상수리나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무 전부 절대세계에 논의는 자들이에요. 우리 사람도 절대세계에 논의는 자를 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무용이라는 게, 절대세계라는 게 유용의 완전히 반대 개념이기만 하는 걸까요? 유용의 상대 개념이기만 하는 걸까요? 무용은? 무용은 유용의 이렇게 상대적 존재일까요? 그러면 절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재물론에서 그런 거를 했었죠. 이 삼각형. 이기동 선생님이 그리신 A, B, C. 여기가 상대세계, 여기가 절대세계. 이 절대세계는 상대세계를 포용하고 있다. 이 무용은 이 유용을 포용하고 있는 무용입니다. 무용의 상대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장자가 계속 요 부재, 무용성을 얘기했을 때 이 무용은 유용의 상대적인 그 상대적인 유무의 그 무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의 무용, 이 절대적인 상대를 포괄하는 무를 지금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용에서 미발이라는 것이 이발의 대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발을 포괄하는 것이다. 중용에서 얘기하는 미발의 개념이 바로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확실히 똑같아요. 자, 5장을 다 해야죠. 송유 형씨자. 송나라에, 이 송나라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여기서도 상지구 얘기가 나왔죠. 이 상지구가 은나라예요. 상나라가 상이 은나라예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은나라 왕손들을 나라를 만들어준 나라가 송나라예요.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은 멍청한 사람의 대명사는 다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는 은나라 사람들을 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송유 형씨자. 송나라에 형씨라는 곳이 있는데 지명입니다. 이거. 의 추백상. 추는 계암나무. 그러니까 밤나무인데 그 산에 나는 밤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암나무라고 그러죠. 좀 크기가 작으면서. 그 다음에 백은 측백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뽕나무. 요런 것들이 잘 자란다. 요 송나라 형씨라는 곳에 계암나무, 측백나무, 뽕나무들이 잘 자란다. 공빠이상작. 공빠라는 건 이제 한 아름, 두 아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파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쥐는 거고, 공은 한 아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무의 둘레가 손으로 질 정도, 뭐 대나무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정도면 그렇게 굵은 건 아니죠. 이런 것들 저우지 익자 참지. 저우는 원숭이죠. 원숭이의 익은 말뚝이에요. 원숭이를 묶어둘 말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두꺼운 게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요런 한아름이나 요런 나무들을 벤다. 그 다음에 3위4위는 이 아름들이 세 사람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네 사람이서 할 수 있는 거. 고명지 려자. 아주 높은 고관이나 명예에 있는 사람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나무를 벤다. 7위, 8위, 7사람, 8사람이 서로 한 아름을 할 정도의 그런 굵은 나무. 이것은 귀인 부상지가
구 구전방. 구전방자 참지라. 7사람, 8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들은 귀인들이나 부자 상인의 집에 전방, 대들보, 널을 구하는 사람들이 벤다. 고로 미종기 천년, 모두 다 이런 나무들은, 천년은 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를 마치지 못해. 그리고 중도지 요 부근이라. 중도에 도끼에 의해서 요절하게 된다. 차 제지환야라. 이것이 재주가 있는 것의 근심이다. 재주가 있으면 사람이든 나무든 뭐든 그 재주 때문에, 아까 과일도 나왔죠. 과일이라는 그 재주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다 박탈당한다 이거예요. 차 제지환야라. 고로 해지 우지 백상자, 여 돈지 항비자, 여 인유 시병자. 인유 치병자. 불가히 적하라. 그래서 여기서 해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난자풀이에 나왔죠. 해가 뭐냐? 제사의 일종. 봄에 황하의 제사를 지내며 죄를 씻고 복을 비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희생물로 황하에 넣는 예도 있었어요. 근데 해라는 황하에서 해라는 제사를 지낼 때 우지 백상자, 소중에 이마, 쌍은 이마예요. 이마가 하얀 소 또는 돈지 항비자, 돼지를 놓는데 항비, 코가 들창코를 항비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코가 돼 있는 코. 그러니까 좀 못생긴 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못생긴 돼지, 또 그리고 인유 치병자, 이 치자가 치질 치자예요. 치질이 있는 사람을 황하에다 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사람을 넣어야지, 치질이 있는 사람 넣으면 황하 신이 노한대요. 이런 사람은 불가히 적하라. 황하강에다가 갈 수 없다는 얘기는 황하강에 제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계 무축이 지지. 이것은 전부 다 무당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소위 위 불상냐. 상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응? 백상자. 머리가, 이마가 하얀 소, 코가 항비, 들창코, 인돼지, 치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서롭지 못하기 때문에 황하강의 제물로 쓰지 않는다. 찬해 신지 소위 위 대상냐. 그렇지만 신인은 이것을 가장 큰 상서로움으로 여기는 까닭이다. 왜? 무용이기 때문에. 무용 속에 신인이 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뭐 자꾸만 무용 얘기 왜 자꾸만 이게 장자가 하는가? 그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만 무용 얘기 자꾸만 이렇게 할까? 절대 세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세계 얘기야 뭐 한두 번 하면 됐지 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할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장자가 절대 세계를 정말 진실하게 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가 절실하게 느낀 절대 세계를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실이라는 게 예, 완전히 의식이 없다는 거죠? 의식을 짓지 않고 있다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세계, 네. 그러니까 무용이라는 것도 어, 우리가 유용은 좋은 것이다, 음. 무용은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빠져 있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물론 그 해당됩니다. 네. 해당되는데 그것보다도 장자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절대의 세계, 무용의 세계의 존재함. 이거를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계가 항상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이게 함께 하는지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자는. 무용이라는 세계. 그 이동 선생님 얘기로 하면 이제 한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를 지금 장자 읽으면 읽을수록 절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는 항상 너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깜빡만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깜빡만 하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항상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거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 장자는 그거를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지금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거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절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 장자는.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절대 세계의 실제함. 나하고 지금 현재 실제함을 네 느꼈냐 이거야. 그거 왜 안 느끼니?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거더라고요. 아, 장자가 간절하게 원해. 우리가 절대 세계를 함께 하기를. 그 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항상 하고 있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